안녕하세요. 머니마그넷입니다. 오늘은 노션 AI를 가지고 인공지능 글쓰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챗GPT를 가지고 블로그 글을 자동으로 써서 애드센스를 승인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던 중에 노션에서 새로운 AI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고 제가 비공개 알파 테스터로 선정이 되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에버노트 같은 노트 기능에다가 업무 관리, 태스크 관리 같은 업무할 때 필요한 좋은 기능들이 합쳐져 있는 툴입니다. 회사 내에서 업무 통합 관리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일상을 정리하고 톡후감, 개인 일정 관리, 일기 노트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션의 강점은 사용자의 능력과 아이디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고 그것을 템플릿화해서 공유하고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노션으로 업무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적인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문서 작성도 노션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구글 문서를 오래전부터 써왔지만 구글 문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운동장 같은 곳이라면 노션은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나만의 방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노션의 새로운 AI를 시험 삼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못 참는 제 성격 때문에 노션 AI를 이용해서 글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일단 사용해 본 경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해외 서비스가 생산하는 컨텐츠의 한글화에 대한 장벽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챗GPT처럼 앞의 내용을 기억해서 흐름을 가지고 글을 이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챗GPT처럼 대화식으로 물어보는 방식은 아니라서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은 시력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처럼 시력을 망치게 되는 이유를 먼저 작성하고 두 번째는 시력에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노션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노션 AI를 이용한 글쓰기 한번 보시죠. 노션에서 글을 쓸 때 명령을 넣을 수 있는데 슬래시를 입력하면 다양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AI 글쓰기 기능도 슬래시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블로그 게시물이라는 메뉴가 있네요. 주제를 넣으라고 하는군요. 시력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를 넣습니다. 블로그용이라고 지정하고 글을 쓰니까 블로그에 맞춤 형식으로 글이 써집니다. 글이 좀 짧아서 슬래시를 입력하고 메뉴를 보니 노션에는 이런 기능도 있군요. 늘려쓰기를 해줍니다. 다시 글을 작성해주네요. 조금 글이 많아진 느낌입니다. 한글로 써주니까 참 좋네요.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이 시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엔 영어로 나오네요. 노션도 챗GPT처럼 글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영어로 나오나 봅니다. 영어가 확실히 속도는 빠르게 나옵니다. 글 내용이 충분한 것 같아서 완료를 하고요. 슬래시를 입력해 메뉴를 보니 번역이라는 기능이 있네요. 한글로 번역을 한번 시켜볼게요. 앞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내용을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단락씩 번역하고 자꾸 멈춥니다. 그냥 번거로워서 번역 그만두고 메뉴를 좀 뒤져봅니다. 신기한 메뉴들이 많이 보입니다. SNS용 게시물, SH, 회의 등등 다양한 성격의 글이 보입니다. 이런 방식의 AI 글쓰기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표적으로 리튼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리튼이 생산하는 글의 분량이 너무 적어서 저는 불만이었는데 문장 자체는 한국 사람처럼 글을 잘 써줍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게 이렇게 글을 작성해주는 방식이 보통 AI 회사들이 서비스하는 형태입니다. 챗GPT는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놓은 게 아니라 뭐든지 다 물어보게끔 대화 형식으로 만든 것이 다른 AI 서비스들과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그레이드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글을 다시 써주고 있습니다. 역시 한글로 쓰니까 느리네요. 지금까지 작성한 글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션에는 글자 수 체크하는 기능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단어 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글자 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는 파파고에게 번역을 시키겠습니다. 미력적인 제목을 정해주고요. 글 내용을 빠르게 보면서 정리해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작업하다가 컴퓨터로 작업하니 확실히 편하긴 하네요. 블로그의 키워드는 반드시 제목과 중간 제목과 블로그 도입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글 SEO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중간 제목은 항상 H2 태그를 먹여주고요. 오늘 구독자분께서 붙여넣기를 할 때 그냥 넣으면 소스코드가 이상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셨었습니다. 구글 문서에서 폭한 글을 워드프레스에 직접 붙이기로 넣으면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소스코드가 적용이 되어서 소스가 꼬이게 되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한 내용을 바로 워드프레스에 넣지 말고 윈도우 메모장에 붙이기를 하신 다음 메모장을 다시 복사해서 워드프레스에 넣으면 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처럼 맥을 쓰시는 분들은 워드프레스에 붙이기로 넣으실 때 글 쓰는 영역 우측 위에 있는 비주얼 모드가 아닌 텍스트 모드로 전환해서 붙이기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가 다 됐으면 워드프레스 페이지를 열어주고요. 글을 복사 붙여 넣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션으로 글쓰기를 하면 좀 다릅니다. 노션에서 쓴 글은 복사 후에 워드프레스의 비주얼 모드에서 바로 붙여넣기를 해도 절대 이상한 코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태그만 들어갑니다. 노션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글을 다 작성했으면 언스플래시에서 적당한 이미지를 찾아서 넣어줍니다. 적당한 위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글 쓸 때는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이미지 넣으실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에 키워드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수정 모드로 진입하시면 대체 텍스트란이 보입니다. 거기에 해당 블로그 글의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진 개수를 몇 개 넣었냐보다 대체 텍스트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을 발행해줍니다. 글을 확인합니다. 자, 오늘로써 글 5개를 모두 작성했습니다. 구글에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는 꾸준히 계속 글을 발행할 것이고요. 아마도 몇 번의 반려가 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승인 신청과 반려를 몇 차례 하는 동안 글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고 보통은 그러는 중에 승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글을 꾸준히 쓰시면서도 애드센스 승인이 안 돼서 1년 동안이나 도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챗GPT에 물어본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애드센스 승인 받기에 좋은 블로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구글은 공식적으로 그걸 얘기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습니다. 승인 받기에 좋은 분야가 있습니다. 챗GPT도 다 알고 그렇게 답변을 주고 있죠. 10가지 중에서 저는 건강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글 애드센스 승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 후에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